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의 운영과 이자에 관한 상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은행은 수입원이 다양합니다. 보험 판매, 각종 이체 등으로 받는 수수료, 그리고 은행도 주식회사이기에 본인 주식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등이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주된 수입은 뭐니 해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금, 혹은 목돈을 일정 기간 맡기는 예금을 하는데 말이 예금적금이지 그냥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은 만기가 되면 우리에게 3%의 이자를 준다고 가정합시다. 또한 은행은 우리가 예적금을 통해 빌려준 돈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7%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은행은 4%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행의 주수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모으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와 은행 저축이 있는데 은행 저축은 주식 투자보다 왜 안정적일까요?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어떤 은행이 파산해도 내가 그 은행에 저축한 원금과 이자 합계 5천만 원까지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한 은행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주죠. 이와 관련된 사건이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건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는 개인보다는 기업이 주로 저축하는 은행이었는데 기업들은 운영이 불안정하다 보니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는 돈이 90% 가까이 이르렀고, 이에 따라 그 은행에 저축했던 사람들은 원금마저도 못 받을까 두려워 저축했던 돈을 다시 대규모 인출했던 것이죠. 이렇게 대량으로 돈이 빠져나가자 그 은행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즉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라 파산 선고됐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을까요? 정부나 각종 언론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신 대비 여신 비율, 즉 은행이 빌린 돈에 비해 빌려준 돈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기다가 기업이 저축을 훨씬 많이 하는 실리콘밸리뱅크에 반해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개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원금도 못 받을까봐 불안해서 저축한 돈을 다시 인출해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